안녕하세요. 앞전 영상에서 암은 왜 생기나 결론적으로 피가 오염되어서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오염된 혈액을 맑고 깨끗하고 건강한 피로 만들고, 둘째로 어혈로 막힌 모세혈관에 달라붙어 있는 어혈을 뽑아내어 혈액순환을 잘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핵심 사항을 잘 이해하시면 암으로부터 자유를 찾게 되실 것입니다.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맑고 깨끗하고 건강한 피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첫째, 자연과 더불어 맑은 공기를 복식 호흡을 통해 많이 마셔야 합니다.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숲속과 음이온의 발생이 많은 폭포수가 있고, 계곡물이 흐르는 자연 속에서 피의 원료가 되는 양질의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피가 맑아집니다. 둘째, 좋은 물 육각수의 생수를 많이 마셔야 합니다. 우리 육체는 물이 60에서 70%로 차지합니다. 물은 모든 것을 순환시키고 닦아주고 희석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이나 탄산수는 멀리하시고 자연식을 하셔야 합니다. 인스턴트 음식이나 탄산수는 우리의 피를 산성화로 만듭니다. 산성화가 된 피는 체세포를 죽이는 일을 합니다. 체세포가 죽으면 모든 장기들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내 몸에 악영향을 주게 되어 병이 생기게 됩니다. 필요시에는 건강식품을 드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넷째, 금주금연을 하셔야 합니다. 담배는 발암물질이 가득합니다. 발암물질이 가득한 물질을 일부러 내 몸속에 넣는다는 것은 병이 생기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쁘다는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술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언젠가 세미나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위장에 내시경을 넣고 관찰을 해보니 위장이 비어있는 공복에 독한 술이 한 잔 들어가니 위장의 벽이 파르르 떨고 있는데, 또 한 잔이 들어가니 위장이 움츠러지고 또 한 잔이 들어가니 위 벽에서 피가 줄줄 흐르더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몸속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투명하다면 술을 마시겠습니까? 보이지 않으니 부어라 마셔라 술통을 쥐고는 못 가도 먹고는 갈 수 있다고 하면서 1차, 2차 술을 마시겠지요. 다섯째, 방사능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피하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중요한 것이라 조금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방사능 공식 피해 1호자는 발명왕 에디슨의 조수 달리다. 에디슨은 자기가 만든 X선 촬영기를 소개하면서 모델로 그의 조수 달리의 몸을 수도 없이 찍었다. 결국 달리는 머리털이 모두 빠지며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다. 달리의 손이 망가진 사진입니다. 잘 보셨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정말 나쁘다는 방사능을 돈까지 주면서 2년에 한 번씩 엑스레이를 찍고 팹시티를 찍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건강검진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건강하게 살기 위해 검진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 몸에는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방사능 처리수 오염수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MRA나 엑스레이 이런 것들에 한 번 노출되는 것이 훨씬 많은 방사능에 노출되었는데도 병원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MRA나 엑스레이를 찍으라고 권유하지 않습니까? 방사능에 노출되면 왜 안 되는지 방사능에 대한 영상을 링크해 놓겠습니다. 여섯째,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스트레스는 빨리 풀어버려야 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 몸속에서 스트레스로 독이 품어져 나오는데, 그 독이 얼마나 독하면 그 독이 독사에게서 나오는 독과 같다고 합니다. 그 독은 내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가슴에 쌓여 그것으로 인해 피도 오염되고 화병이라는 가슴앓이가 생기므로 스트레스는 바로 풀어버리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잠을 많이 자야 합니다. 숙면을 취하셔야 합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닳으면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듯이 우리 몸도 에너지가 소진되면 지치고 맥이 없고 피곤하고 아주 힘이 드는데, 핸드폰을 충전하는 것처럼 몸도 에너지를 충전시켜야 하는 것이 잠을 잘 자는 것입니다. 잠자는 시간 동안 우리 몸은 다시 에너지가 충전되어 다음 날에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많이 웃으셔야 합니다. 많이 웃을 때 암을 잡아먹는 암 살해세포인 NK세포가 많이 생겨납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이야기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웃으면 건강에 복이 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몸을 따뜻하게, 특히 복부를 따뜻하게 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복부를 드러내놓고 배꼽이 보이는 옷을 멋지다고 입고 다니는데 건강에는 아주 나쁜 것입니다. 냉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냉적은 복부에 얼음이 쌓인다는 말입니다. 얼음이 쌓이면 복부가 차가워져 대장과 자궁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많은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부를 따뜻하게 해서 얼음도 쌓이지 않고 지방도 쌓이지 않도록 하여야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적당한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적당한 운동이라 하면 복식 호흡 운동과 근육이 빠져나가지 않게 근력 운동을 할 것을 권유합니다. 걷기 운동, 유산소 운동을 할 경우 너무 무리하지 않고 땀으로 노폐물이 빠져나가도록 적당하게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기가 어려우신가요? 생활 속에서 이 위에서 말한 10가지는 지키기가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면 피가 오염될 염려 없이 건강하게 살게 되실 것입니다. 다음은 혈액순환의 문제인데요. 이미 내 몸속 모세혈관에 어혈이 가득 차 있다면 현대의학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우리의 자연정혈요법으로는 간단하게 어혈을 뽑아냅니다. 자연정혈요법이 뭐냐고요? 자연정혈요법이란 우리 몸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혈액이 오염되어 모세혈관에 가득 달라붙어 있어 피의 흐름을 막는 어혈을 약이나 의료기계를 이용하지 않고 조금만 배우면 간단한 도구로 누구나 쉽게 집에서도 할 수 있으며 내 병은 내가 고치고 내 가족도 내가 고치는 우리 집의 주치의가 되는 요법입니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더보기에서 클릭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부항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막힌 곳에 사혈침으로 사침을 하고 부항기를 붙인 다음 흡입기로 부항 속의 공기를 빼어내어 음압이라고 하지요. 음압으로 어혈을 뽑아내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 방법과 같이 생각하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몸의 피의 흐름을 막는 어혈은 자연정혈요법 말고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어혈을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혈만 뽑아내면 깜쪽같이 아픈 증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본인이 체험해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본 것만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인공지능의 로봇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에 너무나 익숙해진 여러분, 이제는 자연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인간은 자연과 함께 자연으로 살아야 됩니다. 과학과 의학이 아무리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피 한 방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응급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로 부러지고 찢어지고 깨지는 질병 말고 모든 병은 피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병이라는 것을 현대의학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은 피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오염된 피를 고칠 줄도 모르고 맑고 깨끗하고 건강한 피로 만들지도 못하기 때문이며 막힌 어혈도 뽑아낼 줄 모르기 때문에 피와 관련된 이야기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대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혈액이 오염되어 생긴 질병을 자연치료로는 어렵지 않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건강을 다시 찾고 또한 질병을 예방하는 정말 신기하고도 기적 같은 치료법입니다. 자연치료법에는 보법이라는 것과 사법이라는 것을 동시에 시행하여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혈액은 맑고 깨끗하고 건강한 피로 만들고 막힌 어혈은 사혈로 뽑아내어 건강을 찾는 것입니다. 건강한 피를 만들어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아 건강하게 살고 싶으신 분은 전화주세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과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저는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서 단 한 분이라도 제 영상을 보고 이대로 실천해서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으시는 분이 생긴다면 저에게 맡겨진 소임은 다 완수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인간은 자연과 함께 자연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